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0일에 손해평가사 수험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자, 25년 2월 28일 날 공개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빨리 공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준비할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좀 이렇게 빨리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1과목 주요 개정 내용은 여러분 이미 공지가 되었던 수박, 그 다음에 두릅, 블루베리,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산출, 그 다음에 계약 인수, 자,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보험 가입금의 감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적용 기준, 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제설, 자,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문구 수정,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식, 자, 이런 그 산식 변경, 좀 이런 부분들이 자,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 1과목, 자,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적용 기준이 많이 달랐잖아요. 즉 15%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형, 그 다음에 20, 30, 40%형,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15%형, 즉 양배추 품목이 본사업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15%형이 없어지고 양배추도 10%형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 30%, 40%형, 즉 10%, 15%형을 가입할 수 없는 품목들은 최근에 나온 상품들입니다. 즉 시범사업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10%, 15%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 30%, 40%형만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은 자, 유자, 그 다음에 배추, 자, 봄, 가을 배추입니다. 자, 모든 배추가 아니에요. 즉, 고랭주 배추와 올동 배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나온 무도 가을무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쪽파, 호두, 양상추, 기리.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두릅, 블루베리, 수박. 자, 이 부분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애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저는 암기를 했냐면, 자, 우리 두유 있죠, 두유. 예. 두유는 호불호가 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암기 기법을 저는 두유는 호불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자? 수박을 먹자. 예. 두유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수박을 먹자. 그래 놓고, 자, 봄, 그 다음에 가을. 자, 봄, 가을인데, 양쪽이 있는 거죠. 여름 양쪽. 그래서 봄, 가을, 양쪽, 기. 자,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자, 두유는 호불호가 있으니 수박을 먹자. 그래서 봄, 가을, 양쪽, 기.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 두릅, 그 다음에 유자, 호두, 블루베리, 수박, 그 다음에 봄, 배추. 자, 배추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자, 가을은 2개입니다. 그래서 양쪽이라는 거예요. 앞에 양쪽. 그래서 가을 배추, 그 다음에 가을무,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있죠? 양상추, 그 다음에 쪽파, 기리. 즉, 이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다 자기 부담 비율 10%, 15%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지설이 변경이 되었어요. 즉, 무슨 품목에서 사과 품목에서 자, 원폰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방지설 20%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상펜에 대해서 우리 할인율이 변경되었어요. 즉, 사과 배에 대해서 예전에는 20%였잖아요. 근데 애들이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설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보험료 산출식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이 틀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건 뭘 바뀌었냐면, 자,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가 다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 마이너스 방제설 할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험료 산출식에 있어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한다 했을 때는 모두 다 보험료 산출식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할인율은. 그리고 지금처럼 할인할 중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자, 할인은 마이너스, 할증은 플러스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보험료 산출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자, 1 플러스, 즉 다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
자, 이렇게 플러스를 바뀌어놓고 보험료, 소음료 산출시 이렇게 해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5%를 적용해라 해서 자, 만약 할인율이 5%인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그리고 할증률에 해당된다. 만약에 여기가 할증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0.0. 결론은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방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출할 때는 여기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출식은 똑같아요. 이게 실무적으로. 다만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모두 다 일괄적으로 자 그냥 플러스로 다 적용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나왔냐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 예시에 있어서 자, 모든 할인 할증률 적용 공통이에요. 자 모든 품목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모든 할인 할증 적용이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1 마이너스 0.05 그 다음에 할증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자, 1 플러스 0.05 자, 이렇게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료 산출식을 자, 모두 다 플러스로 해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주잖아요. 자, 이 정부 보험료 지원율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벼만 바뀌었습니다. 벼만. 그래서 자, 자기 부담 비율 15%형, 자기 부담 비율 자 10%형이죠. 그리고 보장 수준은 85%, 보장 수준은 90% 했을 때 자, 예전에는 여기가 44%, 41%였잖아요. 자, 이 부분이 38%, 35%.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되었죠. 다만 이 부분만 저희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소사중은 33%, 변은 35%.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자, 변경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입니다. 즉 차가감소 보험금의 계산식은 이렇게 되죠.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그 다음에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보장 수준이 50%형과 70%형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70%형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최근 3년간 누적 저가전 손해율이 120% 아니 100%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70%형을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70%형은 얘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형을 일단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70%형을 세팅을 해놓고 자 너무 손해율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70%형 가입할 수 없고 몇 프로형을 바꾼다고요? 50%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50%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자 120% 자, 이 말이. 근데 여기가 자, 주의하실 점은 12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부터 몇 프로 저기 한다는 거예요? 50%형을 가입한다는 겁니다. 150%. 자,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률 적용 기준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여기가 뭐였냐면 100% 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합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은 모두 다 120% 미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준 부분입니다. 자, 10%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 120% 똑같이 120%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의 감액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험 가입금의 감액은 과실도 보험 가입이 감액이 가능하고 나무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보다 컸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그리고 과실은 자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입 수확량이 무엇보다 기존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근데 기존 책자에는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 평차기 또 무엇보다 적착보다 컸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자,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착비 적착보다 컸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이라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자, 뭘로 개정이 되었냐면 가입 수확량이 기존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뭐해라?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5종 한정보장 가입한 거예요. 근데 자, 저가 전에 우박이 있었다. 근데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인정표를 곱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즉 가입 수확량보다 기준 수확량이 뭐였을 때 컸을 때는 보험 가입금액 감액을 한다. 이런 내용도 여기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종합을 가입했을 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가입하든 5종 환자보장을 가입하든 어쨌든 가입 수확량이 무엇보다 기준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자, 이렇게 심플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규 품목들입니다. 즉 두릅과 블루베리. 자, 이 부분은 올해 꼭 잘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신규 품목들은 저희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릅과 블루베리에서 보험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자 두릅과 블루베리는 보장 방식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에요. 즉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 손해 보장 방식. 그리고 얘들은 과실만 보장을 하고요. 나무 손해 보장은 없습니다. 즉 나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과실만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나무는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뭐만 있는 거예요? 보통약관만 있다는 겁니다. 즉 특약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과실 손해 보장. 자 종합위험이기 똑같이 보상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자 좋아. 자 그럼 보험 기간은 두릅은 봐보면 언제? 다음 연도 5월 15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다음 연도 9월 15일입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11월 달에 보험 가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를 넘어간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10일. 우리가 여러분 두릅은 좀 봄에 먹잖아요. 막 새순이 날 때. 그래서 5월 달이구나.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여름부터 이렇게 수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쯤에 완전히 초여름 좀 여름이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확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자, 5월 15일, 그 다음에 9월 15일.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식입니다. 왜 이들은 봐보니까 과실만 있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나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 봐보시면, 자, 우리 보험료 산출식 암기하셨잖아요. 가요, 손, 방.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즉, 방제설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도 보험료 산출식 봐보시면 다 뭘로 된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즉, 우리가 실무에서는 할인은 똑같이 뭐 해라? 할인은 마이너스 적용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출식이에요. 자, 두릅 봐보시면 가피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 자, 피해율은 총 정화지수분의 피해 정화지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직접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따서 먹는 거. 그 총 정화지수. 자, 컵이 커서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자, 블루베리도 가피자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근데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꽃 피해가 있었느냐, 꽃 피해가 없었느냐에 따라 크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꽃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때는 피해율이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근데 꽃 피해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꽃조사 했겠죠. 자, 그래서 피해율이 꽃 피해율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나머지 즉 1 마이너스 최종 꽃 피해율 곱하기 이번에 발생한 과실손해 피해율에다가 미보상을 적용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릅에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두릅에서 정화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정화가 달리는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입 시점 이전에 전정한 가지는 제외하더라. 자, 피해 정화주, 총 정화주 미보상 비율은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산정해라. 자, 두 번째, 자, 블루베리 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의 과실손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표본가주 피해 과실수 합계 곱하기 그다음에 자녀 수확량 비율 해서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가지 전체 과실수 합계로 나눕니다. 자, 최종 꽃 피해율이라는 것은 꽃 고사율에다가 가중치는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자, 최종 꽃 고사율이라는 것은 뭘로? 꽂는 고사율 플러스 1 마이너스 꽂는 고사에다가 꽃 고사율을 곱합니다. 자, 이 꽃 고사율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꽃 고사율은 이제 꽂는 고사율이잖아요. 꽃 고사율은 자, 전체 꽃수분의 비의 꽃수. 자, 그 다음에 수확 이전의 자녀 수확량 비율은 1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는 수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수확 개시 이후의 자녀 수확량 비율은 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시고요. 자, 일대 표준 수확일 수는 며칠이 되냐면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시면, 자, 재배종이라는 것은 자, 이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 가중치 있잖아요. 가중치. 그래서 이 가중치. 자, 이것은 우리가 암기는 안 하고 얘는 시험에 가중치는 줄 것 같아요. 얘들은. 일단 가중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들은 블루베리하고, 자요, 블루베리하고 두릅은 방금 뭐라 했어요?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 했잖아요.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평년 수확량 산출 공식은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 감귤 있죠. 감귤의 온주밀감류하고 산출식이 똑같아요. 온주밀감류. 자, 그런데 우리 기조회가 블루베리 산출식은 나왔는데 두릅은 평년 수확량 산출식이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온 거, 즉 블루베리 평년 수확량 산출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루베리는 여러분이 뭘 연상하시면서 감귤, 온주밀감류를 연상하시면서 자, 산출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평년 수확량 산출식입니다. A 플러스 B분의 C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B분의 C. 자, 각각 A, B, C, Y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 이 과거 수확량 산출 방식에 있어서 자, 수확량 조사를 시행했느냐, 시행하지 않았느냐, 즉 유사고이냐 무사고인에 따라서 자, 뭐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평년 수확량 50보다 컸을 때는 우리 뭘 적용해라?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로 적용해라. 평년 수확량의 50%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보다 컸을 때는 평년의 50% 적용해라. 자,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감귤, 온주밀감하고 동일하잖아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우리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하고? 평년 수확량의 50%와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를 비교해서 무조건 뭘 갖다 써라? 큰 걸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귤, 온주밀감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무상으로 수확량조를 실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표준과 평년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해서 얘도 자, 큰 값 뭐 하고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수 제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뭘 살펴보냐면 두릅을 보겠습니다. 자, 두릅은 수령이에요, 수령. 자, 두릅은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니? 봤더니 가입하는 나무 수령이 2년 미만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2년 이상부터 뭐 할 수 있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구나 그 말이죠. 그런데 2년생부터 그러면 얘는 2년생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생은 근데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입년도 봄에 식재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릅은 보험을 11월 달에서 12월 초에 보험에 가입해요. 12월 초에. 근데 그래서 25년 11월 초에서 12월 초에 보험 가입한다고 해봐요. 근데 25년 언제? 봄에. 자, 4월 달에 이 두릅을 심었다고, 4월 달에. 그럼 그 애는 어쨌든 간에 이 해는 얘가 1년생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쩐다고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몇 월 달에 만약에 9월 달에 식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1년생 나무의 경우에는 가입년도 봄에 식재한 경우에만 뭐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원칙은 2년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식재 면적. 자, 한 주당 식재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3.3제곱미터.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뭐예요? 자, 시설 재배 안 돼요. 즉,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두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결국엔 노지입니다. 자, 이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이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블루베리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는 얘도 몇 년이야? 2년 미만이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블루베리도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하냐면 2년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년짜리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즉 2년짜리는 뭐만 해당되었었냐면 복분자. 즉 복분자가 2년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몇 년으로 들어왔습니까? 2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삼도 2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2년짜리는 이제
복분자, 블루베리, 두릅, 그 다음에 인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역시 하우스에서 재배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이거 하나 더 들었네요. 간수시설. 자, 기존에 우리가 간수시설은 누구누구였어요? 무화과하고 양배추였잖아요. 무화과하고 양배추. 자, 이번에 블루베리도 관수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블루베리도 굉장히 어때요? 청근성이에요. 청근성.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블루베리는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새들. 새들도 너무 좋아요.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달콤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방조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얘 아주 중요하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방조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 블루베리에 방조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식 밀도, 제식 밀도. 즉, 10R에 1000제곱미터에 100주 미만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1200주를 초과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100주부터 1200주. 이 사이로 심어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동일 내용에서 자,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어디부터? 가부터 마까지는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에서 자,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 종합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수.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가수. 자, 그럼 이때 자, 과실손해 수확감소 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에서 1000원 단위 절사. 자,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추가되면서 OD 부분이 수정이 되었어요. 자, 기존에 OD 보험 가입 금액은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들이 먼저 봐보면 OD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분의 곱하기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 근데 복분자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추가되었어요. 표준 수확량 표. 근데 얘가 한 가지 지금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여기가 평균 결과 모지수가 아니라 여기가 뭐냐면 평년 결과 모지수야지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수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은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복분자는 평년 결과 모지수, 표준 결과 모지수, 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네, 평균 결과 모지수라는 건 없거든요. 네, 이 교재를 편찬하신 분이 자, 이 부분은 좀 잘못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결과 모지수가 아니라 평년 결과 모지수. 근데 어쨌든 이 교재가 한번 지금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수정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OD하고 복분자에서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 만드는 맛깔스러운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귤, 온주밀감, 두릅, 블루베리, 무화과. 자, 얘네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얘네들은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 가입 수확량이잖아요. 그럼 이 가입 수확량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뭐에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에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온주밀감, 두릅, 블루베리, 무화과는 그러면 무조건 이제는 뭐 한다는 게 얘들은 그냥 가입 수확량 자체가 평년 수확량의 100%가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50%부터 100%까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가입 수확량 자체가 평년 수확량 100%가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보장. 자, 우리 비가림 시설은 자, 세 가지죠. 누구누구요? 즉, 포도, 대추, 그리고 자, 참다래가 있었죠. 포도, 대추, 참다래. 이때 포도, 대추의 비가림 시설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면적을 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여기에가 뭐가 있었냐면 1000원 단위 절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즉 1000원 단위 절사를 먼저 절사한 다음에 그 금액의 80%, 13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게 올바로 바뀐 겁니다. 즉, 자, 이 재조달가에다가 80부터 130%를 곱해서 거기에서 뭐 해라? 1000원 단위 절사해라. 자, 이미 산정한 다음에 1000원 단위 절사로 하라는 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바르게 바뀐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가 삭제되었냐면 이 참다래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가림 시설에서는 누구누구요? 포도, 그 다음에 대추, 참다래.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는 보험가입금액 산출식이 동일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규 가입할 때 평균수확량 산출식에 있어서 자, 표준수확량의 70%를 적용하는 것은 살구 판유자에다가 누가 있었냐면 사과대추가 있었잖아요. 사과대추. 자, 이 사과대추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품목이에요. 살구, 유자, 팥. 자, 이 세 가지만 신규 가입할 때 표준수확량의 7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수확량 산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개정된 것보다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수정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기존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재배 방식별 보정 개수예요. 결론은 이 친환경 재배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친환경 재배는 유기 재배하고 그다음에 무농약 재배, 무농약 재배. 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재배 방식별 보존 개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재배 방식에 대해서 이 재배 방식이 있잖아요. 이 재배 방식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친환경이나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이 재배 방식을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직파 재배를 할 수도 있다. 또는 기계 이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과연 적용을 할 거냐? 이것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슨 재배 방식에 대한 보정 개수,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재배에 대한 보정 개수, 아니면 유기 재배에 대한 보정 개수, 무농약 재배에 대한 보정 개수. 자, 이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친환경 재배라는 딱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자, 유기 재배다. 유기 재배 방식을 뭐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농약 재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도 역시 해당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름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인삼에서 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자,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는 기존에는 이 8개였잖아요. 네. 자, 멧돼지라든가 우리 이런 조수해, 즉이잖아요. 멧돼지 같은. 자, 이런 조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는 보상받지 못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자, 인삼에서 조수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인삼의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인삼의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은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가액입니다. 이때 연금별 보상가액이 기존에는 뭐였어요? Y 플러스 1년이었잖아요. 즉 가입연도에다가 플러스 1년이었어요. 근데 얘가 1형, 2형으로 구분되어서 산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1형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가 1형이잖아요. 그리고 2형이라는 것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가 2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형은 봄에 가입하죠. 2형은 가을에 가입하죠. 그래서 1형으로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금별 보상가액이 그냥 가입연도 그 연금을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2형, 가을에 가입하는 것이 1년을 더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 개정이 된 부분은 바로 이 1형이 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1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형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그냥 보상가액을 그대로 즉 2년근에 해당되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연근이 2년근이다. 그랬을 때는 2년근에 해당되는 연근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2형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그랬을 때는 2년근 보상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1년, 3년근 보상가액을 적용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에서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즉 우리 원해시설처럼 제주달가의 보장 특약이 개정이 된 겁니다.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시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도 시가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시가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신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신가로 보상받는 즉 재조달가의 특약이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험금 산출할 때
즉 제도달가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신가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교재가 수정이 되면서 이 신가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 보험 가입금액 산정에 대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목에는 강가도 월 단위 강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해가림시설은 연 단위 강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온해시설처럼 월 단위 강가로 바뀌었는데 1과목은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수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제도할가액 특약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번에 모두 자 전체가 다 교재가 수정이 되었어. 전체가. 자, 예전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상하는 재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전체가 뭘로 다 바뀌었냐면 보장하는 재해로. 자, 문구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존에는 저희가 자, 제도할가액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는 보험 산출식은 똑같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리고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자, 비례보상 하시잖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금액이 되었죠. 근데 제도할가액 특약을 했을 때는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똑같이 보험금 산출식은 동일해요. 즉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자,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금 비례보상 하긴 하는데 즉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여기가 바로 여기는 뭐였어요?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금액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재조달가액분의 보험가입금액. 다시 말해서 여기는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는 이 보험가액이라는 게 현재 가치, 지금 시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 즉 감가상각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자 분모가액은 뭐예요? 신가로 비례보상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 그리고 자, 손해액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손해액이라는 것을 뭘 의미한다? 재조달가액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지만 제도할가액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액이라는 것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보험가액.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가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가치. 다만 우리가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 즉 제도할가액 특약을 가입을 했어도 수리복구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뭘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보상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해시설에만 제도할가액 특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삼 해가림 시설에도 제도할가액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밭작물. 자, 밭작물에서 수박, 즉 노지 수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수박은 보장 방식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험에 있어서 얘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정식 완료일부터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수박은 정식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의 보험기간은 정식 완료일 24시도 똑같이 자 정식은 5월 30일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자 우리 수박 여름이잖아요. 수확 개시 시점이고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8월 10일. 다만 여기 주의할 시점이 있어요. 우리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수확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박은 뭐다?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거예요. 수확 개시 시점. 여러분 그러면 수확 개시 시점으로 보장이 종료되는 것은 유자하고 누구라는 겁니까? 수박. 자,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박의 보험금 산출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피해율은 평수 미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 제한이에요. 방금 그랬죠.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정식은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자 우리 미니 애플, 즉 애플 수박을 어디에서? 노지에서 해서 노지 수박,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애플 수박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온해시설에서 자 온해시설, 즉 시설 작물에서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애플 수박은 이번에 뭘로 들어온 거예요? 인수 가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수박을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은 시설 작물로 해서 봄에 가입이 가능. 근데 노지 수박으로 애플 수박은 봄에 가입할 수 없다. 나머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 봄배추와 가을무가 신설되었잖아요. 자, 얘들 당연히 자, 생산비 보장 품목입니다. 그럼 가을무의 보온 기간은 언제다? 파종. 얘는 파종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얘는 며칠? 파종 완료일부터 80일. 그 다음 봄배추. 자, 봄배추 뭐예요? 봄배추도 정식 완료일. 근데 봄배추는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4월 20일. 그리고 자, 봄배추의 보온 기간은 70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누가 자, 대파가 개정이 되었어요. 대파가. 자, 대파가 예전에 6월 15일이 아니라 얘는 5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5월 20일이 며칠로? 6월 15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온 기간이 개정된 게 또 누구이냐면 자, 양배추도 보온 기간이 개정되었어요. 양배추에서 보온 기간은 얘는 양배추는 수확함수 보장 방식이잖아요. 양배추는 보온 종료가 수확 종료 시점에서 극조생종, 조생종은 다음 연도 2월 28일, 그 다음에 중생종은 3월 15일, 그다음 만생종이 3월 31일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2월달이 어때요? 2월달이 2월 28일도 있고 2월 29일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월 28일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 이 극조생종, 조생종이 뭘로 바뀌었냐면 2월 말로 개정되었다는 겁니다. 극조생종, 조생종이 2월 말로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도 당근 있죠, 당근. 당근의 보온 기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최초 수확 직전 해가지고 얘가 뭘로 되어 있냐면 다음 연도 2월 29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2월 29일로. 근데 우리가 2월 29일도 2월 29일이 있는 날이 있고 2월 28일이 있는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이 당연히 뭘로 바뀌었냐면 2월 말로 바뀌었어요. 2월 말로. 그래서 2월 29일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또는 2월 28일로 쓰는 것들이 모두 다 2월 말로 개정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재파종,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재정칙 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 거예요. 즉 생산비 보장, 전 품목으로 재파종, 재정식 보장이 확대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소리겠죠. 자, 추가된 것들이 고랭지무, 가을무, 당근. 그래서 각각의 자 파종 완료일, 그 다음에 보온 기간들, 즉 재정식, 즉의 재정식 재파종의 보온 기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품목들은 여기다가 모두 다 플러스 10일을 하면은 얘가 이 재파종 완료일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룰이 좀 깨졌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 봐보시면 고랭지 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10일 하게 되면 8월 10일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무는 여기다 플러스 10일 하니까 25일 됐어요. 근데 당근에서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 근데 재정식 완료일도 8월 31일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근은 수정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봄배추. 자, 대파는 수정됐다고 그랬죠. 기존의 얘기가 5월 29일이었잖아요. 근데 6월 15일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자, 단호박, 고추, 얘들이 수정된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보시면 여기 고랭지 배추 플러스 10일 하게 되면 고랭지 배추는 8월 10일 맞아요. 그리고 봄배추도 봐보시면 여기다 플러스 10일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5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0일 플러스 돼버린 거예요. 20일. 그래서 자, 이 부분은 플러스 10일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 봐보면 대파는 봐보시면 6월 15일 6월 15일 플러스 10일 하게 되면 25일인데 대파가 뭘로 돼 있냐면 6월 21일이야. 대파도 좀 특이한 품목이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단호박도 봐보시면 5월 29일인데 5월 31일이야. 얘는 며칠만 2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품목들이 뭐가 특이하냐면 얘들이 즉 봄배추, 대파, 단호박 그리고 당근 이 세 가지 품목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 10일 하시면 재정식 완료일, 재파종 완료일로 다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룰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수정이 될 건가 아니면 그대로 갈 건가 얘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추는 며칠이에요? 6월 10일. 고추 같은 경우는 10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추는 4월 1일 이전에 안 돼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이 5월 31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이라니까 6월 10일. 그래서 최종식 재파종 완료일은 우리가 파종 완료일에다가 다 플러스 10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룰이 됩니다. 네, 룰이 해당되지 않는 봄배추, 대파, 단호박, 당근. 자, 이 네 가지 품목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에서 자, 용어 정리가 바뀌었어요. 자, 당연히 자, 예전에는 보상하는 제였는데 모두 다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장하는 제. 그리고 자, 이 식물체 주수가 예전에는 여기에 뭐라 했냐면 여기가요. 출현 주수가 자, 이 내용 대신에 이제는 식물체 주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였어요? 표준 출현 피해율이었잖아요. 자, 이 출현이란 말을 다 삭제시킨 겁니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도 식물체 주수가 식물체 바뀌어요. 즉 출현 주수였는데 얘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식물체 주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에서 자, 이게 고추예요. 이 부분은 자, 고추. 자, 고추에서 보험금 산출식이 산출식은 안 바뀌고 피해율 산출에서 용어 정리가 좀 바뀌었다는 용어 정리. 우리 고추의 보험금 산출식은 어떻게 되죠? 고추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죠?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피해율. 자,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피해율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자, 이 피해 비율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면적 피해율. 여기요. 피해 비율.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용어만 썼는데 앞에다가 평균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용어가 좀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피해 비율. 자, 피해 비율 대신에 뭘로? 면적 피해율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20, 40, 60, 80, 100% 정상. 자, 그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추는 몇 프로로? 49.5%. 브로콜리는 559. 자, 49, 59, 49, 59, 49, 59, 5, 49, 59, 49, 59.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 평년수확량 산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즉 여기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이 문구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즉 가입연도란 말이 삭제가 되어서 이제는 무사고 시에 표준 수확량과 기존 평년 수확량을 비교하여 큰 값의 1.1배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온해시설. 자, 우리 온해시설 품목이 예전에는 품목이 뭐였냐면 풋고추 품목이었어요. 네, 이 풋고추가 뭘로 변경되었냐면 그냥 고추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추로. 즉 다시 말해서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이 홍고추도 본 목적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풋고추, 홍고추 모두 다 뭘로 본 목적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홍고추도 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타이들 파랗잖아요. 청양고추 파랑. 본 목적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수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도 본 목적물이 들어왔어요. 즉 애플 수박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미니 수박, 복수박 이런 애들도 본 목적물에 해당되게 됐습니다.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설작물 인수 있잖아요. 인수 중에서 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나 저술에 대해서 자, 1번, 2번, 3번까지가 해당되었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여기가 자연재해 저술에 의해서 피해가 됐을 때 보상해준다고 되었잖아요. 굳이 이걸 넣은 이유를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됩니다. 어쨌든 자연재해 저술에는 이미 보상하는 손해가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대한 보험료 산출 시기. 자, 기존 교재가 좀 틀렸었거든요. 왜냐면
자, 기존에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화재 있잖아요. 화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맞지 않잖아요. 표고버섯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보험료율을 화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곱하기 종별료율, 지역별 곱하기 종별료율로 깔끔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수입 안정 보험이 모두 같이 이렇게 뭐예요? 같이 좀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품목은 추가되었습니다. 옥수수, 보리가 추가되었어요. 했을 때 우리 기준 가격을 산출할 때 과거 5년 거 상품, 중품의 올림픽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농가 수치비를 적용을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과거 5년, 이 과거 5년에 대한 개념들, 얘를 갖다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보험가입 직전 과거 5년을 쓰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다 똑같은데 그냥 그 지역 농협금을 쓰는 것들은 누구냐면 즉 상품, 중품을 쓰지 않는다는 애들, 나물용 콩하고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수확기 가격도 역시 수확연도 걸 써요. 그리고 상품, 중품에다가 농가 수치비를 적용하는데 과거 5년 걸 씁니다. 자, 이 부분도 기존에는 과거 5년 걸 쓰는 품목은 일부 품목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가격은 과거 5년 거 상품, 중품, 올림픽 평균값으로 쓰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거 5년 거 농가 수치비율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더라. 자, 동일하게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냥 과거 5년 거 쓰시면 돼요. 과거 5년 거. 즉 25년도 목적물 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과거 5년이라는 것은 2020년부터 24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누구만 방금 마늘 아까 보면 누구예요? 나물용 콩하고 마늘. 나물용 콩과 마늘은 뭐예요? 상품, 중품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과거 5년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 똑같죠? 다만 보리도 틀려요. 보리는 우리가 뭐예요? 뭐 상품, 중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농협 거 과거 5년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틀리다는 거예요. 즉 나물용 콩하고요. 나물용 콩,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보리. 자, 이 세 가지만 뭐 하는 거예요? 상품, 중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얘들은 그냥 그 지역 농협의 올림픽 평균값을 쓰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이 과거 5년, 즉 과거 5년 있잖아요. 과거 5년에 대한 개념, 과거 5년. 이 과거 5년에 대해서 자,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과거 5년을 어떻게 용어 정리를 해놨냐면 가입 시점 현재 농가 수입이 산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과 자료를 쓰라고 그랬어요. 즉 농가 수입이 산출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2025년도를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24년까지는 이미 다 산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0년부터 24년도까지 자료 써라. 자,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수 제한에서 변경되었어요. 자, 살구에서는 자, 이 부분 개살구 플렁코트리에서는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 살구에서는 개살구 플렁코트리 품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다음 무화과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자, 이 부분도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즉 무화과의 식재 면적 한 주에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출연율이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출연율이 80%, 85%, 90% 이렇게 되었잖아요. 자, 85%, 90%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그 품목들이 모두 다 자, 출연율이 몇 프로로? 80%로 다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자, 감자 90이었죠? 그다음 옥수수 얘들은 옥수수 콩팥 얘들은 뭐였어요? 80이었지만 동일하게 80. 그다음 밀보리 길이 당연히 80이었죠. 자,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러면서 애들. 자, 고랭지, 무, 얼똥무, 즉 무 있죠, 무. 자, 무가 출연율, 애들은 씨앗을 파종하기 때문에 자, 애들도 출연율에 들어왔습니다. 고랭지무, 얼똥무, 애들도 뭘로? 80%. 자, 기존에 팥 있잖아요. 85%인데 지금 85% 아닙니다. 몇 프로로? 저기로. 80%로 됐다는 거. 80%로
그리고 감자 얘들은 출연율이 자 90%였는데 몇 프로로요? 80%로 바뀌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자 50%짜리 하나가 신설되었어요. 즉 당근 품목의 출연율은 몇 프로다? 50%로 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가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서 우리 정부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가입 두수가 적정 사육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죠. 적정 사육 면적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이제 적정 사육 면적이 아니라 자 일부 어떤 축종들은 뭐예요?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받거나 또는 등록 제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하는 축종 중에서 오소리 간상조가 누락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이 등록 제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우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이 추가되었어요. 한우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액 있잖아요. 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자, 이 부분이 또 이게 기존에 다 있었던 건데 다시 살아서 온 겁니다. 협정보험가액 우리 저희 유랑검정조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협정보험가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 누구도 자, 대지에서도 누구예요? 종돈이라든가 뭐 자돈이라든가 다 우리가 협정보험가액 보험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가금에서도 누구 같은 거에 우리 있잖아요. 종계라든가 종오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협정보험가액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금에도 협정보험가액, 즉 다시 말해서 소, 돼지, 가금에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들어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말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이제 바뀌었어요. 일단 말은 자기부담 비율이 모두 다 몇 프로냐면, 즉 몇 프로예요? 모두 다 20%가 나가는 거예요. 20%. 다만, 자, 경주마에서 몇 프로로? 자, 30%. 즉 경주마는 30%, 그 다음에 20%, 10%, 5% 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장에는 무조건 30%, 경주마는요. 근데 장 내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장 내에서는요, 부상 받기에서는 5%부터 시작을 해서 20%, 5%, 10%, 20%, 30% 중에서 선택해서 보험 가입한다는 것. 근데 일반 마들은 자 무조건 보험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20%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 있죠. 자, 우리 종계, 이렇게 닭에서 종계의 보험 가액 산출처럼 누가 이 종오리가 신설된 겁니다. 종오리. 우리 누구처럼? 종계처럼. 그래서 종오리의 보험 가액 산출식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방금 종오리도 협정보험가액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28주 때 협정한 가액으로 준다는 겁니다. 28주 때. 28주가 얘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27주 이하부터는 28주 가격에다가 1 마이너스 28주령 마이너스 사고 주령에다가 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부터 77까지는 자, 기본 28주령 가격에다가 1 마이너스 사고 주령 마이너스 28주령 곱하기 1.9%가 되겠습니다. 자, 78주 이상부터는 28주령 가격에다가 1 마이너스 78주령 마이너스 28주령에다가 1.9%에서 자, 이 부분이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축에서 2과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언제예요? 자, 2025년 2월 2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 이 11회 손해평가사 시험을 위한 이론서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 등에서 기존하고 자, 개정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저희가 추가 수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수정된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회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